반도체 메모리 쪽에는 펀더멘털 무풍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GPU 포함해서 AI가 잘 돌아가는데 핵심이 되는 GPU 말고도 짝꿍 CPU가 필요하잖아요. CPU가 전체적인 걸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데 이 어시스턴트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실적에서 AMD에서도 확인이 됐고,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애플의 파운드리 업체로서 거론되고 있다. 기존의 TSMC에 대한 그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입니다. 다시 뵙게 해서 반갑고요. 워낙 한 달이 아니고 한 주 사이에 격변하기 때문에 자주 뵙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급등하는 장이지만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6,900선을 터치하고 SK하이닉스가 144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과 5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원래는 처음에 우리가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오늘이 5월 6일이잖아요. 보통 셀인 메이라 해서 5월달은 파느냐 그런데 뭐 무색할 정도로 전일 5월 5일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급등하고, 그리고 뭐 CPU 플러스 인텔, 뭐 인텔, 그 다음에 또 뭐죠? 마이크론, 그 다음에 샌디스크가 급등하니까 이게 다 10% 넘어갔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간 억눌렸던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그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AI에 몰리게 돼 있고 좀 쏠림이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AI 쏠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뒤쳐져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 내러티브가 확실하고 넘버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하고 맞는 반도체 AI 전력, 이런 중심으로 오늘 장이 센데,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5월의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무풍지대로 계속 오케이냐 이건데,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그 빅테크들의 실적 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투자는 노 프라블럼, 남의 돈을 가지고도 계속 투자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메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나머지 알파벳,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뭐 그 당일날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투자 금액이 원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올라갔습니다. 한 7천억에서 7,500억 달러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좀 올라갔고, 물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올라갔는데 어쩔 수 없다, 투자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공감대가 빅테크 업체한테 여전하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두 번째, 올라간 것이 뭐 때문에 올라갔죠? GPU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즘 조금 더 약한데, GPU가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주로 하고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 거를 떠 안았다는 얘기죠. 떠 안을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이 됐고, 그다음 빅테크 업체들도 엔비디아 같이 GPU 중심이 아니고 범용이 아니고 자기네 자체적인 커스텀 에이직을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반도체 가격 오르고 개발비 올라가는 거를 감수하고도 투자는 오히려 느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쪽에는 펀더멘털 무풍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GPU 포함해서 AI가 잘 돌아가는데 핵심이 되는 GPU 말고도 짝꿍 CPU가 필요하잖아요. CPU가 전체적인 걸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데, 이 어시스턴트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실적에서 오늘 아침에 AMD에서도 확인이 됐고,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애플의 파운드리 업체로서 거론되고 있다. 기존의 TSMC에 대한 그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 정부하고 엔비디아도 인텔을 작년에 8월달, 9월달에 지분을 사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인텔 지분의 10%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파운드리에 있어서도 턴어라운드 개념이 삼성도 가능하지 않겠냐? 왜? 인텔과 TSMC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텔과 삼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게 그 어린이날 휴일 때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빅테크의 실적, 그 다음에 인텔하고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는 아니지만 TSMC를 견제할 수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의 부활, 그 모든 것이 GPU뿐만 아니고 CPU, 그래서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의 대부분의 모든 컴포넌트가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메모리 업체의 펀더멘트는 지난 한 2주간의 무풍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가장 싼 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마이크론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는데, 마이크론이 올랐는데도 물론 PER이 8배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도 올랐지만은, 샌디스크도 녹화하는 기준으로 한 11배. 이게 내년도 기준입니다. 내년도 기준이 11배 정도니까, 걔네들도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 싸지만, 8배, 11배라는 수치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10%씩 올라서 한 5배에서 6배, 그래도 6배가 안 넘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있는 거죠. 너무
기분 좋게 얘기했나요?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첫 번째, 아직 전쟁이 확실히 끝난 건 아니죠. 전쟁이 마무리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뉴스가 지금 새롭다는 게 아직 걱정된다는 투로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확인이 필요하죠. 이게 확인이 되면은 오늘 7,200 가는 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포모가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10년물 국채도 계속 와치를 해야죠. 전쟁이 끝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 우려가 되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뭐 4.4, 3.3인데 이것이 시장에서 소화하기에 여태까지 오케이 했는데 그것이 소화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부각되면 이거 역시 견제구가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경계감은 가지만은 트리거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기 때문에 이 허들을 넘긴다면 오히려 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시장에 조금은 낙관 편향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에서는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 근데 너무 걱정할 건 아직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 여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좀 이슈가 되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달 중순에 잡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도 이제 5월 21일부터 잡혀 있는데 이거는 가처분 신청 상태고 여러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압력 아닌 압력을 들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오늘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주가가 쉽지 않았겠죠. 이런 걸 봤을 때는 메모리 펀더멘털 오케이, 시장 변수가 전쟁과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와 뭐 노조 파업 여러 가지 있지만 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이런 흐름의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요, 같이 가는 게 맞죠.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근데 보십시오. 4월 초에 삼성전자가 한 달 전에 실적을 잠정 발표했을 때에도 정작 하이닉스가 많이 갔죠. 그거는 간단히 말했을 때 삼성은 좀 복잡성이 있는 거죠.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체라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기 쉬운 거, 이해하기 쉬운 주식이 더 먼저, 장이 좋을 땐 더 먼저 갑니다. 물론 이해하기 쉬운 주식이 장이 거꾸로 갈 때는 더 많이 내려갑니다. 변동이 세다는 겁니다. 그게 하이닉스고 그게 마이크론이에요. 삼성전자는 복합적이고 한국에 아직까지도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환율도 영향받고 매크로 영향도 좀 더 많이 받고요. 많은 정보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오늘 녹화하는 이 순간 5월 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슷하게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CPU의 인텔, CPU의 턴어라운드 인텔 AMD뿐만 아니고 인텔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에서의 턴어라운드. 이 턴어라운드는 삼성전자가 한 1년에 한 30조 정도의 매출을 파운드리 사고 있는데 지금 뭐 5%, 7% 정도 이상 거의 10%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매출도 더 늘을 수 있고 당연히 이익도 턴어라운드. 컨센서스는 한 1조에서 2조 정도 턴어라운드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대에 대한 것이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애플발로 그런 것도 있어서 오늘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비슷하게 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오르는 걸 대충 지금 장중에 요가를 하긴 하지만은 그걸 포함하면은 지난 4월 16일 삼성전자가 노조 이슈가 시장에서 불거졌을 때 직전 대비했을 때 지금 한 3주 됐는데요. 3주 전에 4월 16일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는 고작 사실은 7%밖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10% 넘게 오르니까 이제 10% 후반대 오르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한 30, 한 5, 6%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하이닉스가 앞서 있고 마이크론은 40%.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동기간 40%, 삼성 하이닉스가 30% 중반, 중후반.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서 이제 한 10% 후반대 이렇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오르는 거는 노조 리스크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펀더멘털이 아니지만 어떤 센티먼트 영향을 줬고 사실 시티그룹에서도 그런 컨선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크진 않지만 목표 주가를 32만 원에서 30만 원 낮춘 경우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노조 리스크가 향후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향후는 뭐냐 아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해결해보자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라고 경영층과 노조층 결국은 머리를 맞대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또는 가처분 신청된 거 그게 법원 결정이 파업하기 21일 예고되어 있는 거 이전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가 도출이 안 된다고 해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은 생산 워낙에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열흘 이상 보름 이렇게 만약 진짜 파업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에 약 4% 정도의 영향을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되면 반도체가는 더 오릅니다. 반도체가 더 오르면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누구?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더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물론 삼성도 출하가 줄면서 오히려 가격이 높아져서 실제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노조가 이런 거를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어쨌든 투자가들한테 미치는 영향
아니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가는 그런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좀 찝찝한 거죠. 이게 장기화되면은 갈수록 그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순하게 한 보름 파업하고 해결, 그러면 뭐 4% 영향이 있다고 가격의 정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는데, 그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마치 전쟁도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은 진짜 다룰 수 없는 정도의 임팩트가 나중에 발견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사는 과감히 목표 주가를 상징적으로 아마 낮춘 거고, 한국은 그것이 결국은 단기적이라고 보는 것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아직 그걸 가지고 목표 주가를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뭐 6월이 아니고 7월, 8월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큰 문제일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좀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구간은 늦은 진입인지 아니면 여전히 기회가 있는 구간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녹화하기 전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컨센서스 이익 기준으로 26년 PER 5.1배입니다. 오늘 10% 이상 올라왔으니까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5배 후반 되고요. 근데 이 컨센서스 이익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5배 후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얼마까지 가느냐는 것은 목표 주가를 봅시다. 목표 주가가 이것도 애널리스트마다 다르죠. 13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 230만 원. 국내 기준으로 230만 원 최고고 하여튼 230만 원짜리 최고 같아요. 그러면 컨센서스 180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컨센서스 기준으로 따지면 26년 PER이 6.3배, 6배 초반입니다. 이거 보셔요. 제가 명시 말씀하지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 퓨어한 메모리 업체들이 과거에 사이클 한 3년 좋다가 2년 내려가고 이런 패턴 안에 아직은 놓여있다 하면은 PER 배수가 4배에서 6배의 가치입니다. 4배에서 6배, 과거 사이클에 있다 그러면 6배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6배 근처가 얼마냐? 180만 원 근처.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해서 과거 사이클하고는 분명히 어느 정도 다른 면이 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익의 지속성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6배 정도의 사이클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정도에 안 갇힐 수 있다라고 애널리스트가 보는 것이 PER 6점 한 초반에 180만 원이고요. 최고 목표 주가 230만 원은 그 애널리스트 실적 기준으로는 PER 7.5배니까 과거 사이클에서는 조금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의 PER이 보통 과거에 6배, 8배였기 때문에 삼성이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하이닉스도 8배까지 갈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7배 후반, 8배까지 본 200만 원, 230만 원 정도가 또 타겟한 목표 주가가 제시되는 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고요. 다만 과거 패턴에 갇힌다면 PER 6배 정도, 현재 이익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현재 이익이 더 올라가면 같은 6배라도 목표 주가가 저절로 180, 185, 190이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현재 이익 전망, 현재 이익 얼마냐? 대충 250조거든요. 올해 250조, 240조 기준으로, 그러면 한 6배 초반이면 180만 원까지는 과거 사이클에 갇혔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올해 이익이 지금 300, 한 3, 40조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높은 이익은 뭐 400조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의 목표 주가가 3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30만 원 초반, 31만 원이 올해 이익의 7.7배입니다. 삼성전자는 과거의 6배에서 8배 사이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과거 패턴에 갇힌다고 생각하면 3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현재 컨센서스입니다. 단 이익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330조가 아니고 뭐 진짜 누구 말대로 400조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과거 사이클 8배 이하의 사이클에서 벗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런 컨비네이션을 아주 좋게 하면 최고가 목표 주가 40만 원이 그런 이익 전망의 상향과 PER 8배 굴레를 벗어난 10배를 적용했는 게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는 아마도 PER 8배에서 10배 사이가 놓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크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노조 이슈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파운더리 포함해서 이런 것이 순조롭게 된다는 상태에서의 8배, 10배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8배 이상 가는 것이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실적 컨센서스 기준으로 8배 좀 안 되는 것이 30만 원 초반, 그 다음에 40만 원은 10배까지, 이거는 리레이팅의 초입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런 목표 주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후 반도체 소부장으로의 확장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최근 소부장 순환매 흐름 속에서 유망한 분야나 종목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소부장은 반도체 그 앞에 전방 사업이 잘 되면 소부장은 잘 되는 거 맞죠.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이슈는
반도체 소부장이 더 잘렸냐 항상 이런 문제인데 주가가 최근에 소부장이 기대 심리 많이 반영해서 삼성전자보다 못지않게 많이 올랐어요. 현재 주가에서는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것은 사실은 많이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미리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비싼 종목을 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소부장에 대해서, 아니면 비싸지만 어차피 다 비싸니까 탄력이 있는 종목을 할 것인지, 세 번째, 이것저것 다 봐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맞다, 삼성과 하이닉스를 볼 것인지, 이렇게 선택이 나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소부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덜 되고 좀 길게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재미가 좀 없지만 테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테스 갖고 계신 분한테 제가 재미없다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테스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둘 다 들어가는 그 CVD 장비 업체입니다. 증착 장비 업체. 이 주식은 안정적이에요. 근데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뭐 새로운 거 뭐 돌파하는 게 있긴 있어요. 또 있는데 좀 그것이 빨리빨리 오지가 않기 때문에 밸류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테스는 상대적으로 덜 비싸고요. PER 배수로도 지금 내년 기준으로 20배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중에서 20배 넘지 않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배 이하짜리 중에서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 삼성과 하이닉스에 둘 다 노출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1,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점진적으로 또는 그 전강 후약이 아니고 쭉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좀 안정적인 거, 이런 주식 산다면 테스라는 종목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흐름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반대로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밸류가 엄청 싸진 않아요. 근데 사실상 탄력도라든지 그 구성을 보면은 새로운 고객, 그 다음에 노출되는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어떤 중요도를 봤을 때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왔고, 그 흐름이 쉬어갈 수 있어도 큰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고 보통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그 회사의 그 고객군, 제품군, 그 다음에 전공정, 후공정의 그 중요도,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회사는 오늘은 빠지는 것 같은데 PSK 홀딩스가 있습니다. PSK는 여기서 종목을 다 말씀드렸으나 PSK는 전공정이고요. 전공정, 프론트엔드 전공정이고, 후공정은 PSK 홀딩스입니다. 당연히 홀딩스가 PSK는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본다면 PSK 홀딩스를 통해서 PSK에 대한 것도 익스포저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것도 파지티한 전략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장세가 개별 종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PSK가 보통 PSK 홀딩스보다 더 빨리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5월 6일이죠. 5월 4일 기준으로서도 PER 20배 수준으로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은 테스. 하지만 탄력과 펀더멘트를 본다면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어텐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에 보면 삼성 하이닉스 다이렉트로 관련되는 거는 이런 종목, 이오 테크닉스, 그 다음에 뭐 코미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뿐만 아니고 파운드리 관련되는 거, 또는 인텔 관련되는 거 하면 복잡해져요. 인텔 관련되고 파운드리 관련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작은 종목,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이 인텔 관련되는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단 인텍 플러스는 이렇습니다.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높아지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1분기, 2분기가 썩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내러티브에 대한 기대를 가져간다. 실력은 있고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인 실적에 대해서 넘버화한다면 그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영향이 올 수 있다라고, 좋은 회사지만 인텍 플러스 말씀드리겠고요. 파운드리 관련되는 TSMC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노출을 따지면 이런 종목도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런 종목도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종목들, 이오 테크놀로지, HPSP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매우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커버가 잘 안 되거나 커버가 안 되는 적이 있죠. 그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워낙 밸류가 싸지가 않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의와 함께 좀 스타디가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소부장에서 장비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려도 내년도, 내후년도 언제 서플라이가 완화될지, 그러니까 서플라이 공급이 늘어나서 공급 부족이 완화될지, 이걸 지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건데요. 만약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진짜 가동률까지 완전히 돌려서 생산량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량이 많이 늘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생산량 자체가 많이 늘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소재가 관심이겠죠. 관심이 이미 있었지만 그러면 캐탈리스트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재주가 캐탈리스트를 많이 받는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SK 또는 우리가 아는 장비주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비주보다 더 간 주식이 있는데요? 라고 자문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PCB라든지 FCBGA,
기판 이런 거 이런 쪽이죠. 소부장보다는 소재 부품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관련돼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 대덕, 전자, 코리아 서킷입니다. 노후만은 5월 6일 현재 많이 오르는 건 대덕전자이긴 합니다. 코리아 서킷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삼성전기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의 숨고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식시장 일단 빼고 5월 4일까지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삼성전기는 목표 주가가 100만 원 초반입니다. 반면에 주가는 지금 90만 원 초반인가요?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10%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미 40배 정도 돼. 내년 기준.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는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만만치 건 아닙니다. 진짜 성장률이 27년이 아니고 28년 이렇게 가면은 28년까지 땡기면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겠죠. 어쨌든 현재 목표 주가가 103만 원이 컨센서스인 정도니까 현재 주가 90만 원 초반에서의 업사이드가 높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참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이거는 IR을 잘 많이 못합니다. 커버하는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 주가 괴리는 5월 4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니까 대덕전자가 많이 올라와서 5월 4일 기준으로 11만 4천 원 오늘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거의 10%인지 8%인지 오늘 12만 원 넘어갔겠죠. 근데 목표 주가가 15만 원 초반 정도가 TP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TP이기 때문에 여전히 업사이드가 20% 정도 이상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주가는 지금 5월 4일이 아니고 5월 6일 날 주가를 이렇게 따지면 내년 기준으로 27년 기준으로 25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기보다는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순환매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은 좀 특이합니다. 코리아 서킷은 이게 PCB 기판주죠. 기판. 우리가 소캠 아시죠? 소캠. 네, 소캠 아까 말한 것처럼 CPU가 잘 되면 CPU 옆에 있는 그 메모리 중에서 소캠, 스몰 아웃라인 메모리 어태치드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만들 때 관련되는 소캠 익스포저 되는 회사로서 대표적인 게 신텍, TLB 이런 주식도 있고 코리아 서킷도 들어갑니다. 코리아 서킷 전체에서 소캠의 비중은 물론 한 자리 중반 이하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내년도에 보통 소캠의 시장이 올해보다도 3배 이상 증가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소캠 테마가 붙으면은 기존의 그 우리 기판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코리아 서킷은 그 양망으로 먹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주가가 미리 올랐어요. 그래서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을까요?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10만 원이 안 됩니다. 9만 원대인데 주가가 이미 5월 4일 기준 9만 원 넘었기 때문에 오늘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기준으로 PER이 18배니까 PER 배수로서는 뭐 상대적으로 난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목표 주가가 더 이상 업사이드가 없는 거로 나오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이 코리아 서킷을 상대적으로 대덕전자나 삼성전기나 또는 순수한 PCB 업체 있죠. 요즘에 많이 올라가는 거는 삼성하이닉스의 그 관련된 소부장이 아니지만 그 PCB로 원래부터 강자가 뭐가 있습니까? 두산과 이스페타스가 있죠. 그래서 두산과 이스페타스, 특히 두산은 CCL 업체잖아요. 정확히는 PCB라는 CCL이라는 구리가 적층된 거, 카퍼 클레드 레미네이트라는 PCB의 원재료를 만든 회사가 두산의 한 비즈니스로 있죠. 두산 비지라는 것이 두산 그 모 회사의 그 한 비즈니스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대만의 EMC라는 회사하고 비교합니다. 대만의 EMC라는 회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걔네들 밸류가 한 48배, 40몇 배 됩니다. PER이. 근데 우리가 못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두산이라는 회사를 보러 때 두산의 이 비즈니스가 얼마의 밸류를 줘야 되느냐? 우리가 마진 더 높으니까 아마 그 밸류에이션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 목표 주가가 많이 높여진 두산의 목표 주가가 허황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산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이수는 그래서 두산은 그 CCL을 누구한테 직납하느냐? 반 정도가 엔비디아로 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수혜주 두산 CCL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가장 좋았고요. 아직도 룸이 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이스페타시스인데 이스페타시스는 진단 말로 PCB죠. 근데 이스페타 PCB는 누구한테 파느냐? 이거는 한 업체한테 파는 골고루 파는데 대표적인 회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구글입니다. 예. 구글 향으로 나가는 PCB가 얘네 매출에 어느 정도 상당히 50%는 아니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구글 관련되는 개념으로서 또는 브로드컴 관련되는 개념으로서 이제는 이스페타시스가 거론되죠. 이스페타시스는 근데 밸류가 항상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아주 싸진 않아요. PER 40배인지 얼마인지.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좀 쌀 때 사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 나와서 말씀드리긴 하는 겁니다만 몇 달 전부터 저는 주가가 안 갈 때
이제 그 단위가 이제 지금 얼마죠? 한 15만 원 넘었나요? 근데 12만 원 이하일 때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좀 주춤하는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소부장은 장비주가 있고 장비주에서 싼 주식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탄력 있는 주식이 있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PCB에서는 두산과 이수페타스인데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표면적으로는 거 달리 두산이 좀 나아 보이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강조했던 기판이라든지 이런 계통으로는 삼성전기가 가장 월등하긴 한데 밸류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싼 주식을 통해서 순환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